오는 2026년 유럽연합이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 영향으로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불어 2030년 이후 유럽연합이 무상할당폭을 급격히 줄일 계획이어서 비용 부담폭이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배출량 산정의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비용 부담은 가전과 자동차를 비롯해 다른 산업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후판 업체들과 조선업계 간 하반기 협상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체들은 지난 상반기 협상에서 소폭 인하 조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협상에서도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과 철광석 등 원부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철강업체들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후판업체 관계자들은 수입재 유입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인건비 등 각종 부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후판 가격은 오히려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협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철근 업체들이 당초 전망보다 수요량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판매 전략 수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근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건설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올 한 해 철근 수요가 연간 8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철근 업체들은 올해 전체 철근 수요를 870만 톤에서 950만 톤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이에 따른 판매 전략 재수립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업체별로 판매량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가격이나 생산량 조절을 바탕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장 공급량 조절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스틸이 자사의 폴란드 법인에 53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스틸은 자회사인 폴란드 법인인 아주폴란드사가 시설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된 재원 53억여 원은 컬러 강판 라인을 비롯해 가공 설비와 프레스 등 후공정 설비까지 진행되는 현지 시설 투자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국CM은 아주스틸 인수 이후 아주폴란드를 유럽 진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제철이 최근 시험 생산한 탄소저감 후판의 품질이 기존 후판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초로 전기료와 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해상풍력용 후판을 세아제강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이 후판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강관으로 가공해 평가한 결과 기존 고로제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생산한 후판을 실제 생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탄소 저감 후판 제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 제철소 2곳에 13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7,4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 제철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몬벨리 제철소 열연설비 신설과 보수 등에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해 가동기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디애나주 게리 제철소에는 3억 달러를 투자해 14고로를 개소하고 향후 20년간 가동연한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제철은 1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투자처는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 제철의 이번 투자 발표가 미국 정치권과 철강 노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산강철이 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바오산강철의 최근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액은 1,632억 5천만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나 지배주주 순이익은 45억 5천만 위안으로 0.2%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액은 824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2%가 오히려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 역시 26억 2천만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35.9%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제품 판매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 이중고를 겪었으나 제품 믹스 개선과 해외 판매 확대가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도 고로사들이 베트남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인도 정부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인도 철강 정보 매체인 빅민트에 따르면 이번 베트남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인도 진달 스틸과 아르셀로미탈 니폰 스틸 인디아 사이 주도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열연 코일로 지난 2023년 62만 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인도의 베트남산 열연 코일 반덤핑 조사가 베트남이 지난 7월 중국과 인도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